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좋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또 저도 함께 하나님이 저를 축하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놀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30년이 다 돼가고 또 학교에서 전문 상담사로서 전교생을 가르치는 전담교사로 또는 부장교사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상대했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굉장히 친한 쪽에 속하고 학부모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 아이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애들과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갖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노?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이 논문 쓰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빨리 죽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논문 쓰고 죽어야죠. 그리고 책도 쓰고 죽으세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꼭 우리가 교육의 첫 출발이 교육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더 아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른들은 바보다. 우리가 뭐 하는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른들은 모른다. 또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한다. 어른들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는 아이들 말로는 알랑방구를 뜬대요. 모범적인 어린이처럼. 그 앞에서 착한 척하고 잘난 척 하는데 뒤에 돌아서서는 다른 친구들 왕따시키고 무리지어서 괴롭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이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너무 싫다. 홈스쿨링 했으면 좋겠다. 학교가 견딜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논문을 쓰면서 저만 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책을 써서 한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알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알려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논문 쓰는 내내 저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엔 이런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멍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안 그런 어린이가 더 많습니다. 예, 안 그런 어린이가 더 많고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안 그렇고 고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그렇게 되고 특히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시점부터 아이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없이 어른들도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의 사용을 어른보다 더 잘 알아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현재 청소년의 과반수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교제의 시기가 가장 처음 빈번하게 일어난 시기가 5학년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이성교제는 있는데 5학년부터 이성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성교제는 길면 1년, 짧으면 7개월, 1년 아니면 7개월, 짧으면 1주일, 한 달 이렇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은 이성교제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면 좀 자기가 안에 좀 모자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를 하는 아이들이 이성교제 안 하는 아이들 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 때리는 날을 정해놓고 이성교제 하는 아이들이 안 하는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럴 때가 되면 서로서로 우리 둘이 사귄다고 말하자 이렇게 해서 사귀는 것처럼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성교제가 그냥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그 책에 넣는 소나기 같은 그런 이성교제가 아니라 이들의 이성교제는 신체적 접촉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성교제가 그 손을 잡기 위해서 신체적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성교제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행위에 대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규제를 통해서 유보시키자고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발달되어야 할 시기에 발달되어야 할 것을 발달시키지 못한 채 성행위에 접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성행위를 늦추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성교육의 그 나라가 네덜란드가 될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1970년대에 청소년의 첫 성관계 연령이 12.4세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안 되겠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성교육을 의무 제도화시켜 교육한 결과 2005년에는 첫 성관계 연령이 17.7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대학교 고2 만으로 치면 한 대학교 1학년 정도로 늦춰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덜란드인들도 대학을 갔을 때는 자유로운 성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 걸 봤고 그들 나라도 독신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블로그 기반 인터넷 매체 허밍턴 포스트의 아이오와 대학교에 출판된 결혼 및 가족 전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0대 때 처녀성을 잃은 여성들은 성인이 된 이후 이혼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원했든 원치 않았던 16세 이전에 섹스를 치른 여성의 이혼율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조기 성경험이 그들의 트라우마로 일생 동안 작용하여 추후 부부 생활을 포함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전에 성경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삶을 산다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한국 청소년들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면담할 때 초등학교 7개 학교 19명의 아동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8분의 교사와 8분의 학부모를 면담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잡고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책이 좀 적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안고 뭐 손잡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상하게 보는지 책에 그게 좀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성교제 교육에 관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구죠, 그게. 우리 지금 당연한 건데 왜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성교제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이성교제 교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 초중고 교과서에는 이런 이성교제에 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동성과 이성의 차이, 이거 딱 1시간, 6학년 딱 1시간 있었고 전혀 이성교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매뉴얼도 없고 그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라. 자기 책임성, 자기를 보호해라. 양성평등, 이쪽으로 성교육 교재에 나와 있는데 순결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교제 교육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매체에서 이성교제 교육을 받아서 초등학생들은 따라하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공부보다도 새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훈남 훈여되게 해주세요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6학년쯤 되면은 이 바르는 거 있죠. 틴트나 이 바르는 것들이 집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풍속들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저희 학교에서도 그 틴트를 많이 바르고 옵니다. 그래서 바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어릴 때 바르면 피부가 나빠진다. 너는 본래 예쁘기 때문에 안 발라도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바르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하기를 시내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바르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나가는데 맨 얼굴로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2014년도에 통계에 의하면은 초등학생의 22.9%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 중독된 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퍼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에게 중독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사실 여기 강대상에서 이 말을 꼭 해도 되는지 정말 죄송한데요. 김준 쌤이 해도 된다고 했어. 예. 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위가 선생님들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 선생님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적인 것이라서 자기들도 이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에게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 남자를 다 이상하다고 볼 거 아닙니까? 절대로 선생님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야동 중독된 아이들은 교실에서 남학생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타서 동성애 형태의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잡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자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4명의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을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봐라 하면서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자위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중독된 아동은 지나가는 남학생을 불러 들여가지고 뒷목을 끌고 끌려 들어간대. 화장실에 끌려 들어가서 자위 형태의 행위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남학생은 모두 다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떻더나 물으니까 아주 더럽대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대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죠? 절대로 없죠? 저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담 기법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 하면 2번 아니면 3번 계속 만나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선생님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만나니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과 남학생들은 2명이서 사귀게 되면 일주일 안에는 보통 손을 잡는답니다. 그 다음에 앉기도 하고요. 어디서 그러니 하니까 지하 주차장이나 골목 앞, 집 앞 또는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이서 만날 때는 그렇게 하고요. 단톡으로 커플들끼리 모이는 단톡방을 만든대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시내에 나가서 어디 가냐면 멀티방이나 노래방을 간답니다. 그래서 멀티방 어떤 곳이냐고 물으니까 멀티방은 게임도 하고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대요. 그리고 밖에서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단톡으로 여러 팀이 모여서 그곳에 가서 뭐하니라고 물으니까 그곳에서 노래도 안고 손잡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너희는 거기서도 뽀뽀하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뽀뽀는 안 한대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손잡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지만 다른 거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시내 나간 줄 알지만 우리는 멀티방에 가서 그렇게 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는 7시간, 8시간 있어도 괜찮대요. 한 번 들어가는데 돈은 6,000원에서 8,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멀티방에 사진 좀 보자고 하니까 자기들 찍은 멀티방을 보여주는데 하트 모양의 침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개가 있었고 하여튼 그런 장소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전혀 모르고 선생님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밀폐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의 데이트 수준을 믿고 있었고, 또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도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많이 있다 하고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지만 아이들의 현 실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그 이마에 그 공이 맞으면 감점 1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 시기 맞으면 어떻게 몇 점이에요? 하고 한 명이 이야기하면 아이들 전부 다 키득키득키득거리면서 너도 야동 보냐? 너도 야동 보냐? 이 말을 일제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모범 여학생, 가장 그 반에서 모범적인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있었길래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데이트를 어떻게 하니? 이러니까 진도 나가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진도 나가고요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더 이상 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아이들도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거부함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집안에 초대해서 동생 나가라고 문 잠그고 그렇게 데이트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안 계실 때 자기 집에 통닭 사놓고 불러들여서 놀기도 하고, 여남 모여서 잠잘 때도 있대요. 거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동네겠죠.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데이트 수준이 선생님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작년에 이는 전혀 선생님이면 신규 선생님이면 아주 나이가 어리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돼가지고 아이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쌤하고도 면담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6학년 아이들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 맺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2월에 졸업하고 3월, 한 달 후 3월에 그 카카오 스토리 올라온 내용을 보고 이 선생님이 기절할 뻔했답니다. 뭐냐면은 어떤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거기 있던 다른 남학생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박아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박아라고 말한 남학생이 그 반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였대요. 그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자기가 그 카카오 스토리 방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생님조차도 이 아이들의 세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느 학교 가가지고 그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 논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다들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강의가 끝나고도 떠나질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저랑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아이들 너무 착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6월달이 돼서 남학생 모두가 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어떻게 그 착한 아이들이 담배를 다 피웠을까?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6학년 때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퇴근도 안 하고 웅성웅성 대면서 정말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가 이렇게 이만큼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우리를 아무것도 몰라. 중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잘한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중학교 선생님 그래요. 너무 사랑해줘 아이래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애를 야단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애가 태도가 덜 변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왜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 중학생들은 자기들끼리는 형님 아우끼리는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두려워하는 또는 존경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선생님들은 앞에서는 좋게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를 모르는 이상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 실태를 완전히 알아야지 교육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남학생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옛날에 그 사귐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게 선생님들은 순간순간 충격받고 순간순간 깜짝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초등학생들이 이 신체적 접촉을 좋아해가지고 그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서도 신체적 접촉 게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중왕 게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지면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에 벌칙을 주면은 그 벌칙을 그대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벌칙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벌칙은 저 애를 가서 안아라. 그럼 안아야 되고 저희한테 가서 손잡아라 하면 손잡아야 되고 사귀자고 말해라 하면 사귀자고 말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난데없이 누가 뒤에서 배거그를 하면 배거그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추행이죠. 초등학교 여학생은 순수한 어떤 자기 사랑의 어떤 동기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학생 와서 안아버려요. 자기를. 그러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꾸 지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자기를 안았을 때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때 설레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가 자기를 안으면 따라다니면서 때리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게임할 때는 내가 저 아이랑 함께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하기도 한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이런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이런 환경이 다른 아이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서 통제를 당해서 스마트폰도 없이 곱게 자란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야동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누가 안아버리고 또 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신체적 접촉이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다음 쪽팔리 게임 같은 거는 그렇고요. 쪽팔리 게임이 그렇고 왕중왕 게임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접촉을 야기시키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9월 14일 연합뉴스에서는 성관계 유경험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15세라고 합니다. 유경험 청소년의 평균 연령. 이들 중 초등학교 때 처음 성경험한 경우가 7.6%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단하죠? 성관계 장소도 친구 집 25.1%, 우리 집 18.4%, 여관 또는 모텔 5.4%, 비디오방 3.7%의 순으로 보고해서 친구 집과 우리 집의 성관계로 장소가 43.5%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 또 여학생 보고 모텔 갈래? 이런 말도 한답니다. 교실에서. 그리고 신음소리를 교실에서 낸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보니까 착착착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고 이렇게 물으니까 성관계 할 때 이런 소리 납니다. 라고 애들이 대답해 주더래요.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생의 성일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초등학생들 성일탈은 스마트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구 초등학교에 한 초등학교에 문제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그 당시는 컴퓨터 세대입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들은 컴퓨터 세대입니다. 이 컴퓨터에 그 당시에 컴퓨터가 한국에 막 했을 때 부모님들이 거실에 컴퓨터를 두자. 아이들에게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거실에 컴퓨터를 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직장 간 경우에 아이들에 노출되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노출된 아이들이 그 야동을 보고 나서 그것을 따라해서 그 학교 선후배 간에 이 야동 흉내를 냈는데 그것이 100명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새로 만들어서 초등학생이 12살부터가 아니라 10살부터 그 유치장에 갈 수 있다. 이러한 법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거실에 컴퓨터를 놨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생들의 손안에 PC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안의 PC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원 갈 때, 집에서 학교로 이동할 때, 놀이터, 잠잘 때, 침대에 누워서 이불 밑에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어리니까 그냥 게임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 자식 믿고 싶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 성에 대한 이야기도 잘 못 꺼냅니다. 부끄러워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더 말 많이 하고 선생님들은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묻다가 그냥 중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는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이 손에 든 PC로 아이들이 밤에 이불 밑에서 야동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 보니까 밤새도록 게임했대요. 저한테는 게임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아프면 할 수가 없대요. 눈이 아프면 더 이상 볼 수가 없대요. 눈이 아플 때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시간이냐니까 한 8시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게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담임쌤이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책상 밑에 넣어서 야동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게임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야동을 봤는데. 그리고 누나가 컴퓨터 하는 시간이 새벽 3시까지 하면은 새벽 3시에 지는 일어난답니다. 누나가 하고 난 뒤에 컴퓨터를 하려고. 그리고 형님이 수학여행 가고 난 뒤에 그날 그 애는 밤샘 했습니다. 어떤 다른 애는. 그리고 학교를 안 와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가서 깨워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너 뭐 했니? 게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3학년 때 야동 중독이 된 아이였습니다. 게임했을까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말할 때 게임했습니다. 게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 본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딱 2분 야동을 봤답니다. 딱 2분 야동을 봤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지는 미칠 것 같더래요. 이 남학생 2분을 보고 나서 6학년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5학년 때 자기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1년 동안 봤는데 보고 나니까 그 시력이 1.5에서 0.8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 2학년 가면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나는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선생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좀 살려주세요.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말한 걸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의 잘못이겠습니까? 이것이. 애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누가 사줬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팔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면 걔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말해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티븐 잡스, 그 사람도요, 자기 아이들은 집에 아이패드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보낸 학교는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그런 학교에 자기 아이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런 관계자들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발도르프 학교에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폐해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은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들은 명문 학교에 보내죠. 한 해 2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라도 그 학교를 보내고 집에서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잠금장치, 있더라도 잠금장치를 다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잡스는 저녁에 긴 테이블에 앉아서 책 이야기를 아이들과 토론하고 신문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 아이들은 청정지역에 두고 있으면서 그 폐를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 아이들에게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논문이 여기 관련해서 아마 최신 논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교사고 휴직했습니다. 1년 휴직했고 교장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었고 선생님들 많이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이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무료죠.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유튜브가 무료죠. 무료가 되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거기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입니다. 한 3, 4년 사이. 그게 초등학생도 똑같고 초, 중, 고, 대생까지 똑같이 이 무료 사이트들이 공개됐습니다. 누가 더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더 어린 아이가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어릴 때 한 행동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중독된 아이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지금 중독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교회 교육을 받은 아동들도 설문해봤고 다른 종교인가 일반인가 다 해봤는데 교회에서도 전혀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이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태를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실태를 몰랐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서조차도 엄청난 험악한 일이 지금 아이들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남학생은 주로 야동에 빠지고요. 여학생은 인터넷 소설 쪽에 많이 빠지고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이쪽에 많이 빠집니다. 남학생은 게임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저 인소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소가 뭐니 하니까 그거 인터넷 소설이에요. 아, 인터넷 소설이 어떤 건데? 이러니까 선생님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니 하니까 잘난 척하는 그 입술로 내게 키스해.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자 어디서부터 키스해 줄까? 라고 아이들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치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게 쭉 연재소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들이 전부 다 신체적 접촉을 야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일보에도 나와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인터넷 소설을 즐기는데 행복한 애정 스토리를 담은 해피인소, 실제 연애담이 럽실소. 이 실제 연애담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중생 1학년이 어른을 상대로 성매매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화소설로 쓴 내용입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도 짙은 수준의 애정 모사가 담긴 수위인소. 이건 수위가 높은 인터넷 소설입니다. 신체적 접촉 수위. 이 모든 것들이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음껏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생들도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어린이들도.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래서 19세 이하 금지가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다 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데? 라고 물으니까 야 X를 치보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것도 있어요. SXX를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19금 금지가 안 걸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카톡으로 동영상을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게임 안 합니다. 뭐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TV로 야동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치보면 아프리카 TV가 나옵니다. 거기 야동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아프리카 TV를 쳐봤어요. 쳐보니까 그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그 BJ들이 있었어요. 저도 BJ를 처음 알았습니다. BJ가 뭐냐면은 거기서 사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띄워놓고 TV 중계처럼 중계하면 자기 소개를 쭉 올리는 화면들이 있었고, 두 사람이 연결시켜줘서 말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사회 보는 BJ 남자에게 게스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랑 색색할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좀 말하기 참 미안한 얘기 많이 있어요. 빡쳐, 뭐 사이코 새끼, 뭐 변태 새끼,
너무나 심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동성연애를 부추기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위 소리를 내보라고 말하면 자위하는 소리를 어떤 여자가 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BJ가 물으면 전국적으로 좋아요가 갑자기 100몇십 개 올라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또 썰리라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카카오 스토리 쪽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개씩 들어온대요. 아이들이 썰로 지어가지고 올린 이야기가. 그것도 초등학생이 짓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신체적 조촉을 야기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전혀 이 아이들의 세계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아이들은 자기 스마트폰에 비밀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비밀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구를 안 받아줍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에는 이게 파도 타기라는 게 있어서 내가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그 친구의 친구들이 또 다 들어오고 다 들어와가지고 계속 파도 타고 들어가면은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여학생이 나랑 사귈 사람 자소서를 올리십시오. 이렇게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몇 개씩 나랑 사귀 줄래요? 하고 자기소개서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또 다른 크다란 한 세상이죠. 자기들만이 아는 또 다른 세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컴퓨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검색하면 어느 어디 들어갔는지 검색이 되는데 스마트폰은 자국이 안 남는답니다. 자국이 안 남으니까 스마트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어른들이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는 카카오 스토리도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름 방학 때 그 아이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왕따를 시키는데 누구 죽여버리자, 밟아버리자, 이번에 계약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아이는 계약하면은 아마 왕따 당할 거예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면 저도 왕따 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왕따로 시켜서 이미 SNS에서부터 미리 왕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10세에서 19세 전체가 25.5%가 스마트폰 중독이었습니다. 25.5%. 청소년 10세에서 그러니까 한 5학년부터 한 19세 고3 대학교 1 25.5%. 가장 높은 쪽이 중학생입니다. 29.6, 약 30%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 23.6%, 초등학생 22.6%.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3월 25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2012년에 비해서 7.1% 중독이 늘었습니다. 2011년보다 2014년도에 2배가 늘었습니다. 즉 스마트폰, 유튜브,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학생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레이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넌 내 거, 사랑해. 여학생들끼리 그런 행동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인터뷰해 보면 그들의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은 공부, 키 키우기, 외모 만들기에 전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신다면 안 그랬겠죠. 근데 지금 아신다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방법이 나오겠죠.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커서 그 이성 교제하세요. 지금 아직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6학년 남학생들이 하는 말이 돌아서면서
어제 유튜브 두 번째 동영상 점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한 결과 6학년 남학생 중에 10명 중 6명 정도가 야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예. 또 이제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겠지만 SNS 야동 이용자의 30%가 초등학생이고 자기 몸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동도 그렇게 올렸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음란 대화를 카톡으로 나누다가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초등학생들이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2013년도에 어느 마을의 초등학교 6학년이 23살 그 정신지체 아가씨를 윤관했다고 합니다. 야동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해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3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고1들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안 저랬습니다. 고1은 뭐냐면은 중2가 요즘 왜 저렇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저까지도 안 저랬습니다. 그럼 중2는 또 뭐라냐면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은 왜 저랬습니까? 우리는 저렇게는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학생들. 맞습니까?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보다 더 앞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이트가 생기는 것 중에 98.5% 이게 플래티넷 서울교육청 2013년 6월에 의하면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전문업체인 플랜티넷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유해 사이트는 총 641만 개로 이 중 최근 6년 동안 음란 사이트가 9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음란 사이트 어른들은 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그 유튜브에 야동을 많이 올리는데 그건 다 옛날 거 올린답니다. 고등학생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선고충 상담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걸 올린답니다. 그들은 최신 것을 보고 있답니다. 대학생들도 2014년도에 그 어떤 논문에 보니까 1일 6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이 28.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한다고 하죠. 어떤 한 학교 대학생들이 그랬다고 했어요. 전국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들이 59.3%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학생도 스마트폰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3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모든 사람들은 다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이혼한 집 아이들은 망가지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몇 년 후면 길을 못 걸어 다닐 거예요. 아이들이 예측한 겁니다. 그건 지나가 봐야 알겠죠. 자기들이 자기들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길을 걸어가도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그거를 투지폰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니? 절대로 못 바꾼대요. 누구가 말했잖아 안 좋다고 스마트폰이. 안 됩니다. 만약에 투지폰을 바꾸면 저는 중국으로 가서라도 할 겁니다. 또 한 명은 자살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게 정말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자살할 거라고 없으면. 그 정도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학부모님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자기 아이가 왕따 당할까봐 또는 자기 아이만 없을까봐 그래서 시험 잘 치면 스마트폰 사줄게 해서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몇 명 빼고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왕따 당할까봐 스마트폰 사준다고 했는데 어떤 김나은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이 스마트폰을 가진 아동과 투지폰 가진 아동과 아무것도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아이가 투지폰 가진 아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스마트폰 없는 아동, 세 번째가 스마트폰 있는 아동. 스마트폰 있는 아동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동심을 잃어버린 거죠. 동심이 발달하기도 전에 동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책은 7살까지 책 읽지 무슨 우리가 책을 읽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책 읽을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책을 읽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투지폰도 요즘은 그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카오톡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야동을 퍼뜨리니까요. 아이들은 사이트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도 말하기를 선생님 위생교재 교육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동을 1학년 때 본 아이들은 해도 소용없고요. 3학년 때 보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가 저는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언제 그러면 이승교재 교육시켰으면 좋겠노? 그러니까 아이들이 5학년 때도 늦습니다. 4학년 때 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5학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늦습니다. 4학년 때 이승교재 교육해야 됩니다. 3학년은 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알아들으니까 그때 이승교재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은 유명한 상담사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가정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보니까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은 이승교재를 소수와 이승교재 경험이 있고 또 가볍게 이승교재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로 대부분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우자는 순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외도할까 봐. 과거의 경험이 많으면 외도하기가 쉽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경험이 거의 없는 가벼운 데이트를 한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년들이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해 보니까 순결에 대해서 한국은 과연 순결하냐? 아니다. 교회 안에도 아주 위험 수준이 있다. 교회에 다니는 아주 그 독실한 크리스찬 여자 외에 순결성을 고집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몇몇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순결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교회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째, 교회 내에서 학부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폐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대신 투지폰, 알람되고 문자되고 전화되는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안 되는 투지폰으로 바꾸는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 교육 내에 이승교재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반입 금지 결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지폰을 사용해야 된다는 결의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자는 개인적인 차원이나 학교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국가와 교육당국이 스마트폰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단이 뿌린 검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 어린아이들에게 사단이 뿌린 검은 씨앗이 거두어지기를, 없어지기를, 뿌리채 뽑혀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내 모든 교회, 교육,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머니 기도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정을 살리기 위한 마인드에 순결 교육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순결 교육은 배제한 상태입니다. 순결 교육도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교육 플러스 순결 교육. 그 사람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이지만 가르치는 것은 한국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순결 교육 내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사랑 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성교육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자,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살려야, 부모의 기둥이 튼튼해야 그곳에 자라는 자녀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소서 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영광스러워하고 찬송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고 너는 나의 찬송이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시편 45편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네가 깨끗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나는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이미 야동에 중독된 청소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재화 사후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야동과 전쟁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게임과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깨끗한 그릇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서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적합시다.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섭시다. 감사합니다.